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줬잖아.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도와야 해. 그럼 우리 목숨은 어떻게 할 건데? 누나, 현실을 좀 봐. 운명을 바꾼 한 아침, 지은은 한 아기를 발견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끝없는 위험 속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올해로 17살이 됐지만 제 삶은 또래 친구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의 한 오래된 주택가예요.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에 익숙해졌어요.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10살짜리 남동생 준호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둘은 늘 함께였지만 부모님이 계셨을 때와는 다르게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날 아침은 특히 추웠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따갑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늘 그렇듯 새벽 일찍 일어나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마을 골목길은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어요. 한 손에는 신문 묶음을 들고 다른 손은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데 문득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나 길 잃은 강아지겠지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그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분명하고 애처로웠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작은 상자가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상자 근처에 함부로 손대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입으로 놓아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절박하게 들렸어요. 결국 저는 상자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상자 안을 열어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이 멎은 건 아닌지 겁이 나서 손을 뻗어 가슴에 대봤는데 다행히도 약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누군가 아기를 입으러 여기에 버린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의심보다도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린 건 아기의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모습에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냥 두고 가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 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상자에서 꺼냈어요. 제 코트는 이미 얇아서 춥긴 했지만 그 순간엔 저보다 아기가 더 중요했어요. 품에 안은 아기가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이 아기를 돌볼 수 있을까요? 저조차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상황인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품에 안긴 아기에게 정 붙이려는 마음과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어요.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은 곧바로 제 품에 있는 아기에게로 향했어요. 누나, 그게 뭐야?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아기의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나가 저 아기까지 데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준호야, 나도 알아. 그런데 이 아이를 버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우리도 부모님 없이 힘들게 살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줬잖아. 이 아이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어요. 준호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얼굴로 아기를 쳐다보다가 결국 짧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의 뒷모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방은 너무 좁았고 우리 둘이 살기에도 버거운 공간이었어요. 아기를 눕힐 만한 따뜻한 자리조차 없어서 결국 침대 모퉁이에 이불을 접어 작은 자리 하나를 마련했어요. 은지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이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작은 아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는 겨우 한 장의 얇은 이불밖에 없었고 은지를 덮어줄 따뜻한 옷도 없었어요. 저는 제 코트를 벗어 은지를 감싸 안았어요. 몸은 추웠지만 제 옷이 조금이라도 그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은지는 내내 울었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픈 것 같아 밥을 갈아 만든 죽을 숟가락으로 조금씩 먹여봤지만 금세 울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기저귀도 없어서 집에 있던 낡은 손수건으로 임시 기저귀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작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누나, 나도 잠 좀 자고 싶어. 도대체 언제까지 울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은지를 달래려고 안아도 보고 노래도 불러줬지만 모든 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밤은 길고도 지루하게 흘러갔어요. 은지가 잠깐 잠들었을 때는 저도 녹초가 된 몸으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마저도 준호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나,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기 한 명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준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데려온 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은 사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녀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동시에 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은지의 잔잔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걸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지를 지킬 거야. 은지에게 둘러져 있던 낡은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천 안쪽에 작은 종이가 단단히 접혀 숨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러운 종이 쪼가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것이 단순하지 않음을 금세 깨달았어요. 종이를 펴보니 거기에는 짧지만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돌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쫓는 자들이 당신과 이 아이를 찾을 겁니다.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버려진 아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작은 글권은 저를 깊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은지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녀는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했을까요? 무엇보다 그녀를 쫓고 있다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종이를 쳐다봤어요. 글씨는 서둘러 쓴 듯 삐뚤빼뚤했고 잉크가 조금 번져 있었어요. 글씨를 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와 은지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은지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종이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있자니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아이를 넘겨라고 외치는 장면, 낯선 이가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준호가 그런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저는 종이를 보여줄까 말까 망설였어요. 준호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그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은지가 너무 어린데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을까 걱정돼서 그러고 얼버무렸지만 준호는 제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은지의 주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녀가 처음 발견된 장소로 돌아가 보았지만 거기엔 더 이상 단서가 없었어요. 주변 상점의 주인이나 길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쩌면 은지의 어머니는 아주 신중하게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녀가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종이를 다시 읽어보며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아이를 돌봐주세요라는 문장은 간절한 요청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이라는 단어는 저를 계속해서 겁먹게 했어요. 이 아이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아니면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은지는 제 곁에서 작고 조용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떤 결정을 하든 그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작게 속삭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를 지킬 거야. 그녀가 안전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야. 하지만 이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는 비슷하게 지나갔지만 은지를 돌보기 시작한 후부터는 늘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그 편지에 적힌 짧은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이를 돌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쫓는 자들이 당신과 이 아이를 찾을 겁니다. 그 문장은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고 평범했던 제 일상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저는 신문을 묶어 가방에 넣고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게 앞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편의점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마치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애써 넘겼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제가 그 장소를 몇 번 더 지나갈 때마다 그 남자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가 제 눈을 마주치자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혹시 저를 따라온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일까요?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살폈어요. 길거리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괜히 예민해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기 직전 골목 끝에서 다시 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의 모습을 봤어요. 그는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지만 제 눈이 그와 마주치자마자 서둘러 몸을 돌려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요. 방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근 후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창문 틈새로 밖을 내다보며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긴장했어요.
준호는 제가 불안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요즘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걱정을 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혹시 은지와 관련된 그 편지 때문일까요? 그 남자는 정말 저를 추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가 겁을 먹고 상상 속에서 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불분명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은지를 돌보면서 제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신문을 배달할 때도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가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며칠 후 또다시 집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분명히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그 남자가 은지를 찾으러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찾는 건 은지일까? 아니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일까?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남자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은지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은지를 추적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어요. 우리가 은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요. 그날 밤 저와 준호는 하루의 고단함에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은지는 제 옆에 놓인 작은 이불 위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한 평화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단순히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거의 부수려는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고 준호도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지? 왜 이런 시간에? 저는 은지를 얼른 품에 안고 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준호야, 조용히 있어. 소리 내지 마. 준호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은지를 안은 채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숨을 죽인 채 문 밖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더 강하게, 더 끈질기게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은지를 꼭 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 역시 방 안에서 숨을 죽이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몇 분이 지나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열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숨지 마. 그 목소리는 저를 더욱 공포에 빠뜨렸어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고 왜 우리를 쫓아오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발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장실 안에서 나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은지를 꼭 안은 채 몇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준호가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누나, 갔나 봐. 저는 화장실 문을 천천히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문 아래로 한 장의 종이가 삐져나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종이를 주워 들고 읽어보니 거기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내 일이나 신경 써.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 짧은 문장은 마치 제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경고를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은지를 품에 안고 잠들 수 없었어요. 준호 역시 불안한 얼굴로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지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를 경찰에 넘기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경찰에 넘긴다고 해서 정말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녀를 쫓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도 확실한 답이 되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고민하며 창밖을 내다봤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제 다짐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려. 다음 날 아침,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은지를 경찰에 맡기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지 몰라도 이 아이가 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 은지를 여기까지 데려온 어머니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녀가 왜 은지를 남기고 떠났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 알지 못하면 저는 은지를 지킬 수도,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은지를 잠시 준호에게 맡기고 저는 그녀를 처음 발견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쓰레기통 옆에 놓였던 낡은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상자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여러 날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단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상자 옆 낙엽 더미 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작은 은색 팔찌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장신구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쪽에 JH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팔찌가 은지의 어머니와 관련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손에서 놓을 수 없었어요. 팔찌를 손에 쥔 채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 길거리 노점상, 근처에서 자주 보이는 주민들에게 은지나 그녀의 어머니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제가 귀찮다는 듯 피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그 팔찌? 어디서 난 거니? 저는 할머니에게 제가 은지를 발견한 경위와 팔찌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HJ라면? 혹시 혜진이라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닐까? 한 달 전쯤 이 근처에서 살던 여자야? 저는 깜짝 놀라며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혜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 혼자 살았는데 항상 긴장한 얼굴로 다녔지.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 뒤로 본 사람이 없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은지의 어머니가 단순히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는 분명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은지를 보호하기 위해 떠나야 했던 것 같았어요. 혜진이 살던 곳에 대해 더 물어보니 그녀는 근처 허름한 건물의 작은 방에 살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가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녀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혜진이 살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바닥에는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뭔가를 급히 옮기다 생긴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급하게 떠난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방을 나와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그녀가 가끔 밤늦게 돌아오곤 했다는 말만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모든 이야기는 퍼즐 조각 같았지만 전체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 팔찌와 혜진에 대한 이야기가 은지의 어머니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순히 또 다른 의문만 만들어낼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은지를 노리고 있다면 이 모든 단서를 모아 진실에 가까워져야 했어요. 그래야 은지를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혜진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노력은 쉽지 않았어요. 그녀가 살던 곳에서 얻은 정보는 거의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팔찌와 혜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뭔가 더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은지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헤맸어요. 그러던 중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분명히 전에 저를 쫓았던 그 남자였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은지를 더 꼭 안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그도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아챘어요. 멈춰. 더 이상 도망치지 마.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말해. 그는 은지를 노골적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은지를 품에 꼭 안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요. 제발.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를 차로 끌고 가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통증에 그는 손을 놓았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지를 안은 채 있는 힘껏 달렸어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골목길을 헤매며 숨었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은지를 꼭 안은 팔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멈추는 순간 그들이 우리를 붙잡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는 제 말을 듣고 나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묻더군요. 누나, 이제 우리 어떡해? 이대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거야. 저는 은지를 쳐다보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준호야, 오늘 밤 이곳을 떠나야 해. 더 이상 여기서 안전할 수 없어. 준호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제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은지를 따뜻하게 감싸줄 옷 몇 벌과 조금의 음식만으로도 짐이 꽤 많아졌어요. 그 작은 방에서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늦은 밤, 우리는 골목길을 조용히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어요. 몇 시간 동안 걷고 또 걸은 끝에 작은 시골 교회에 도착했어요. 교회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걸 보니 마치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두드리니 나이 지긋한 신부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교회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저는 은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돌본다는 건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지킨다는 건 제 생명뿐 아니라 준호의 생명도 함께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은지와 준호를 지켜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교회까지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교회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잠시 안전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어요. 신부님은 저와 준호, 그리고 은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은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아이에게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구나. 신부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은지를 처음 발견했던 순간부터 남자의 추적,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도망쳐 오기까지. 신부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들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은지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줄게. 신부님은 깊은 눈빛으로 멀리 창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혜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단다. 그녀는 몇 달 전 이 지역에 머물렀던 한 젊은 여성이었지. 아주 힘들고 고단한 얼굴로 내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었어. 저는 깜짝 놀라며 신부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신부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었단다.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었고 그곳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했지.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증거요? 어떤 증거인가요? 신부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은지가 바로 그 증거란다. 혜진은 조직원 중 한 사람에게 학대를 당했고 은지는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야. 그녀는 이 아이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그들은 혜진을 끝까지 쫓고 있었던 거야. 저는 신부님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단순히 버려진 아기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기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위험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였어요. 혜진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그녀는 나에게 은지를 맡기고 멀리 떠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구나. 신부님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온 것도 그들이 아직도 은지를 찾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저는 은지를 품에 꼭 안고 복잡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은지는 단순히 제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신부님에게 물었어요. 신부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희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들이 다시 너희를 찾기 전에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지를 지키면서도 이 조직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는 거야. 신부님의 말은 제게 큰 책임감을 안겨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이 조직은 분명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은지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녀가 이 끔찍한 조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의 삶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은지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준호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주신 촛불이 어둠을 밝혔지만 그 미약한 빛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들렸고 저는 은지를 품에 꼭 안은 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참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조용히 있어. 저는 속삭이며 은지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준호는 겁먹은 얼굴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창문 밖의 그림자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드림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강해졌어요.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몸이 굳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은지를 찾으러 왔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은지를 품에 안고 신부님에게 달려갔어요. 신부님. 그들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부님은 놀라지도 않고 침착하게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지킬 방법이 있다. 신부님은 서둘러 우리를 교회 지하실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적어도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시간을 끌 테니 경찰을 부르겠다. 신부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 위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신부님은 문을 열고 그들과 마주하셨고 저희는 지하실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은 신성한 장소다. 무엇을 원하든 돌아가라. 신부님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위협적이었어요. 아이를 내놔. 내가 숨기고 있는 거 알아?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며 격렬한 언쟁이 오갔어요. 저는 은지를 꼭 안고 준호와 함께 숨죽이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발소리가 급히 멀어져 갔어요. 경찰이 교회로 들어오자 신부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어요.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경찰은 교회 주변을 수색했고 몇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저는 지하실에서 나와 은지를 꼭 안고 있었어요. 경찰이 그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들리던 발소리, 문을 두드리던 소리, 신부님이 그들과 대치하던 목소리.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 강하게 다짐했어요. 은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거라고. 그녀를 둘러싼 이 위험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범죄 조직이 체포된 이후 저와 준호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 사회복지센터로 옮겨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고 복잡했어요. 은지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센터의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좁고 낡은 반이었지만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은지는 저희 곁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런 은지를 바라보며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센터 직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지은 씨, 은지의 상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입양 절차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은지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녀를 제 삶에 영원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은지는 단순히 제가 구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 삶의 일부였고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였어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제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센터와 지역의 후원자들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후원자 중 한 분은 제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다른 분은 은지의 돌봄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입양 서류에 사인을 하는 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지를 품에 안고 지제 너는 내 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야 이라고 속삭였어요. 은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은지를 키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새벽에는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낮에는 준호와 은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보람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은지가 처음으로 선마라고 부르던 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을 잊게 해주었어요. 준호 역시 은지를 친동생처럼 아껴줬어요. 처음에는 은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녀를 위해 작은 장난감을 사오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의 작은 가족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삶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돈이 부족해 힘들 때도 있었고 과거의 기억이 악몽처럼 다가와 잠을 설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은지와 준호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밤, 은지가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왜 나를 지켜줬어? 저는 은지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어요. 넌 내가 만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널 지키는 게 나의 운명이었어.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은지와 준호가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은지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나의 빛이고 나의 희망이야. 그녀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그 약속을 더 굳게 다짐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요.